그리고 고생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어. 3단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이런 문제를 일단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렇게 후에 다시 진행을 할 것 같고, 1단계 같은 경우는 교과서 문제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만 풀고 넘어갈 거고요. 2단계는 웬만한 문제는 다 문제 풀이를 해보려고 해. 그래서 잘 정리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이거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149페이지 166번부터 차근차근 문제를 읽어보고 뭘 말하는지를 먼저 체크하도록 할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2ay 마이너스 3은 0. 이때 이것이 1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4는 0의 둘레를 2등분한대. 이걸 잘 생각해보면 얘가 이 원의 둘레기를 2등분한다는 거다. 그러면 자, 이 원을 먼저 이렇게 그려. 원을 이렇게 잘 그려줬어. 근데 이놈의 원이 이 원을 둘레를 2등분한다고 했으니까 둘레를 2등분한다고? 그럼 이 두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다. 그럼 원을 자,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확하게 이놈의 원이 이 원을 둘레를 정확히 2등분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면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우리는 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을 때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을 어떤 직선이라고 얘기하지? 요 두 원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이 선분의 길이를 뭐라고 그러죠? 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요. 그러면 자, 그 이 현은 결국 이 노란 원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지름인 거지, 지름. 맞지? 근데 이 현의 방정식은 결국 노란 원에 뭐를 지나?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노란 원의 중심이 무엇일까를 체크해야 될 거고, 현의 방정식이 무엇일까를 체크하면 된다는 거지. 그때 중심, 이 원의 중심, 반지름의 크기를 확인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은요, 항상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표준형이라는 게 뭐냐? 완전 제곱식인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x제곱과 마이너스 6x 얘네들만 보면 완전 제곱식 바로 나오겠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뭐야 돼? 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예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다음 여기서 y제곱과 플러스 2y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완전 제곱식은 뭐가 있어?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는데요? 3분의 마이너스 1. 기억나? 중심의 좌표는 이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순간의 교점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 현의 방정식 구하기인데, 현의 방정식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요. 현이 곡선이 될 필요는 없잖아. 두 점을 이은 직선인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어떤 형태여야 된다는 거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이라는 거야. 맞아요? 그런데 원방의 특성이
원의 방정식은 이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정확히 일치해야지만 원의 방정식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1이고 얘는 2가 된다. 그리고 이거 원이 절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두 원 다 x제곱의 개수가 1, 1로 맞춰졌으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럼 요 두 식을 빼버리면 x제곱 y제곱은 어떻게 되겠어? 없어져 버리지. 그럼 x와 y에 대한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의 방정식은 항상 원에서 원을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빼보니까 x제곱 날라가 y제곱 날라가 이거 빼볼까? 6 플러스 4ax가 될 거고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y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리고 뺐으니까 마이너스 6은 0이 되겠지. 이게 지금 직선의 현의 방정식이야. 우리 목적을 까먹으면 안 돼. 왜 현의 방정식과 중심을 구했는데 이 현의 방정식이 중심을 지난다. 매번 강조하지만 지난다, 위의 정이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해야 해. 다른 말로 근이라고.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근의 성질이야. 근의 성질은 뭐야?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항상 참이라는 거야. 즉, 이 3,-1이라는 중심을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면 참이 되는 거야. x에다가 3 대입하면 6 플러스 4a에 곱하기 3이 될 거고요. y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건 플러스 2에 a 플러스 1 마이너스 6은 0이 되버리니까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버리지. 근데 이 문제의 목적이 뭔데? a가 쓸 거라는 거야. 그럼 끝난 거지. 자, 어떻게 돼? 3, 4, 12a 플러스 3, 6, 18 플러스 2a 플러스 2 마이너스 6은 0. 그럼 이거 둘이 더하니까 14a네. 거기다가 20에다가 이거 빼니까 플러스 14가 되는 거고, 그럼 a는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거든? 필요하면 얘기를 해. 복습할 때 녹화를 빌려서 활용할 수 있으니까. 녹화하는 대로 맨날 보내주는 건 아니야. 필요하면 보내주는 거고, 필요하면 녹화하는 거야. 자, 지우도록 할게요. 재영아, 원방 공부 많이 했냐? 원방 공부 많이 했냐고. 좋아. 자, 그럼 167번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이다. 얘가 기울기 직선 n인데 기울기가 0은 아니에요. 기울기가 0은 아니다. 그런데 이 차함수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래프하고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에 동시에 뭐한다? 접한다. 동시에 접한다. 근데 직선 L의 모든 기울기에 곱을 더하라. 이 상황을 항상 머릿속에 바로 그려지는 상황이 그려지면 이제 실력자가 되는 거라고. 근데 상황이 잘 안 떠오르잖아. 그려봐야 돼. 그리는 거 얼마 안 걸리지. 자, 이렇게 있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잖아. 어떤 그래프예요? 2차 함수 뭐고? 중순각이니까 위로 가고 꼭지점이 0,0이 될 테니 이렇게 된 거야. 다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심 표현화 뭐가 되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0이 되는 순간의 교점이 중심이라고 했지? 얘가 0이 되는 x는 0인 거지. 얘가 0이 되는 y 값은 2인 거고. 단지름은 얘를 루트 씌우게 만드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여기 0,2 여기가 중심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인 거니까 머리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요? 아 그런데 어떤 직선이 있는데 기울기는 0이 아니래. 근데 얘네 둘하고 동시에 접한대. 여기 접한다라는 의미가 뭘까?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 교점이 한 개라는 의미가. 그럼 자,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야지. 이거 동시에 접한 두 개거든. 이렇게 하나 있잖아. 그런데 여기도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기울기를 곱하는 얘기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 뭔지 모르잖아.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가 일단 0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맞지? 그러면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1차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 그때 a와 b만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구하는 목적이 뭔데? 기울기의 곱인 거니까 요 a의 곱을 구하는 거야. 요 a와 여기 사이 기울기. 1차 함수에서 x의 가 기울긴 건 알고 있지?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를 활용하려면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걸 기억을 해야 돼. 뭐냐? 한 점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공식. 근의 공식과 같이 까먹지 않도록 암기하라고 강조를 하지. 이 한 점이라는 거는 좌표 평면에서 점은 어떻게 표현되냐 항상 순서상으로 표현되는 거야.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그랬고, 그럼 이 말은 점에서 어떤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수학에서 말하는 이 이르는 거리라는 것은 항상 수선의 말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거리가 아니고 항상 수선의 말을 얘기합니다. 이 거리를 distance, d라고 얘기했을 때 그 거리 공식 d는 기억이 날 거야.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절대값 as1, by1 플러스 c가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a 제곱과 b 제곱은 뭐야? 직선의 방정식의 x, y 계수의 제곱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절대값, 거리라는 건 음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절대값, 뭐하더니 개수와 x, x의 개수와 x값, y의 개수와 y값 곱한 거야. 거기에 상수를 더해주면 된다 이거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만 해.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야. 다음, 또 다른 방법이 뭐 있어? 교점이 하나라고 그랬잖아. 교점이 한 거니까, 자, 저 2차 함수가 몇 차야? 2차 함수가 몇 차야? 2차 함수가 3차야? 2차 함수는 2차지. 그럼 2차와 1차의 교점이 몇 개야? 하나다. 그럼 2차와 1차가 만나면 안 2차? 아니 여기에 2차가 있어. 얘하고 1차하고 만난대. 그럼 이거 x에 대한 안 2차 방정식이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럼 교점이 하나 나오면 뭐가 떨어져? 판별식이 여기 나와.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도 된다는 거야. 이것도 뭐야? y제곱은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제곱은 4라고 썼으니 얘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교점이 하나인 거니까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푸냔 말이야. 대입하는 순간 전개하기가 까다로워. 또 이거 대입해봐.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요 전개해야 돼. 다시 또 정리해야 돼. 그리고 또 판별식 해야 돼. 힘들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얘가 중요한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는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정확히 점이 있잖아. 그럼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라고 그랬는데, 이르는 거리는 항상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수직 관계여야 된다는 거야. 수직 관계. 맞아요? 그런데 이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선을 무슨 선이라고 불러도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 접선과 이 접하는 점, 이건 무슨 점? 접점이지. 이 접점은 원의 중심을 지난 직선과 항상 수직 관계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상식적으로 이 길이가 뭐겠니? 반지름 길이고 이거 이어야지. 그래서 첫 번째 0,2에서 맞아요? 직선 얘가 되는데 뭐로 표현해야 돼? 일반형으로 표현해. ax-y 플러스 b는 0이 돼야 되겠지. 이 거리가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공식을 써야 돼. 뭐야? 루트 a제곱 플러스 1 제곱해서 0과 a 곱하니까 2와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 얘가 정확히 2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정리 좀 해보니까 얘 이쪽으로 보내고 양변 제곱하면 b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4, 이거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니까 a 제곱 플러스 b,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식인 거예요. 첫 번째 식. 원과 직선에 의해서 나타낸 거야. 그런데 자, 이 곡선은요, 이 직선하고 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 어느 점에서 어느 직선에 이루는 건데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지. 두 번째는 뭐야?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과 y는 ax 플러스 b의 교점이 상대를 한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서로 같아야 되겠지. 만나는 이쯤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은 ax 플러스 b다. 자, 이 유리수 싫어. 양변 2를 곱해버려. 마이너스 x 제곱은 2ax 플러스 2b. x 넘겨버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b는 0이 돼야 될 텐데 이거에 판별식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 그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는 0인 거야. 여기서 두 번째 식인 a제곱은 2b가 나오게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 a제곱은 2b라고 했으니 와, 여기서 정확하게 2b를 대입하면 b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2b 넣어볼게요. b-2의 제곱은 4에 2b 플러스 1. 그래도 이 정도 계산은 싫어하는 거 아니지? 그럼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8b 플러스 4.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12b는 0이다. 그러니까 b는 0이거나 12가 되는 거지. 됐어요? 나 계산 잘했니? 근데 말이 안 되는데. b가 0 대입하면 뭐가 돼? a가 뭐가 돼? 근데 a는 뭐가 안 되는 거였어? 기울기가 0이 아니는 거였으니까 a는 0이 아니는 거였어. 그러니까 b는 0일 수 없다는 거야. 그럼 b가 10이면 a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24이 되겠지? 그때 a는 뭐야? 풀마 루트 24가 되는 거잖아. 그럼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라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하나 양수인 게 요거라는 거야. 하나 음수인 건 얘가 되는 거지. 두 개 딱 구했네. 곱하라잖아. 마이너스 24가 정답이 되는 거지.
그러면 168번도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10y 플러스 8은 0 위의 점 A와 직선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3은 0 사이에 거리의 최대와 최소야. 자, 이거는 어느 고등학교든 정말 문제 안 나온 적이 없는. 그러니까 여기 빈출 왕관 써있지. 여기 이 교재에서도 빈출 왕관 써있는 거 있지. 무조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이제 새 학기 돼서 우리 다시 공부할 때는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풀 수 있으면 뭐예요? 시간 안에 못 풀면 아무로 풀립니다. 시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자, 이 상황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때? 얘가 나타내는 거 원이 나타낼 텐데 중심도 알아야 될 거고 반지름의 크기도 알아야 되겠지? 그렇다면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얘하고 보니까 x 플러스 8의 제곱을 해줘야 16x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여기 플러스 64가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 가도 플러스 64가 없어요. 다시 64를 빼면 되지. 그럼 여기 y제곱과 마이너스 10y는 y 마이너스 5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25 해주면 되겠지. 근데 원래 있었던 건 플러스 8이 있으니 얘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8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이거 몇이야? 마이너스 89. 8 더니까 마이너스 81. 넘기니까 80인 거지.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야? 원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때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8,5가 되고요. 그때 반지름이 소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놈의 직선이 있네. 요 직선. 이 직선이 어딘지 모르잖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야. 직선이 이렇게 있다 치자. 이게 뭐야? 4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3은 원이죠. A라는 점은 어디에 있대? 그냥 문제를 자꾸 까먹으면 안 돼. 원이 있다고 했거든. 원위에 어디가 있단 말이야. 여기에 있어. 그런데 직선하고 원의 점 사이의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것과 최소가 되는 걸 물어봤잖아. 그럼 생각해. 이르는 거리 하면 수직이라고 했잖아. 얘가 더 길겠지. 언제 제일 길까? 원의 현의 길이가 가장 긴 순간이 언제야? 현의 길이가 가장 긴 순간이 지름인 거야.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지나는 순간에 요 A 값이 여기 있다면 얘가 가장 긴 길이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가장 짧았을 때는 언제? 여기 쓰면 되는 거지. 얘가 가장 짧은 거지.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연습할 때는 정석으로 할 텐데 점점 빨라져야 돼. 요 중심이라는 점은 고정적인 거잖아.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반지름을 더해준 거, D에다가 R을 더해준 게 최대 거리가 되는 거죠. 최대 거리는 뭐다? D와 R을 더하는 거야. 그럼 최소는 뭐야? D에서 R을 뺀 거지. 알겠어요? 근데 문제 자체가 지금 뭐야? 최대 최소의 합이야. 얘네 둘을 더하래. 2D 뭐하는 얘기인 거야. R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D는 뭔데?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2배 나누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8,5라는 점과 직선 알려줬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알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야. 자, D는 뭐가 될까요? 루트
이거 제곱, 이거 제곱, 16 플러스 9. 절대값, 마이너스 8이랑 4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32. 5랑 마이너스 13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15. 거기에 마이너스 13까지 절대값을 씌워주시고요. 그럼 여기는 5분의 되겠지. 루트 25는 5니까. 그럼 이거 다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더해주니까 몇이에요? 28. 이거 더해주니까 절대값 60. 그럼 얘는 12개예요. 그러니까 다 12 쓰면 돼, 안 돼? 우리가 구하는 건 2이야. 따라서 24가 정답이 돼요. 알겠어요? 와,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정말 직선 사이의 공식. 다음 이번 페이지에서는 169까지 문제 풀어보고요. 170과 171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과제로 문제 풀도록 해봐. 169번. 자, 원이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자, 이 위의 점 P 하고 두 점이 있는데 하나는 0,8, B는 2,4에 대해서 삼각형 PAB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결국 이 문제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유형인 거야. 왜냐하면 일단 저 원의 방정식을 보고 해석을 바로 갑시다. 무슨 원이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P라는 점은 원위로 움직인다는 거야. P는 어디 있어? 우리 몸 안에 있지. 정말네. 자, 0,4는 어디서 그럼? 이쯤에 있겠네. 2,4는 어디서? 2기가 2고 4기가 한 이쯤에 있겠네. 여기는 2가 될 테니까. 여기가 B,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분의 1이지. 근데 P는 어디 있다고? 우리 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안 돼 또. P는 어디 있다고? 원 위에 있다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들 중학교 2학년 과정이라는 거야. 평행선이거든? 평행선 하면 느낄 수 있는 건 4가지가 나와야 돼. 첫 번째 뭐가 느껴져? 아무것도 못 느낀다. 그럼 사이코패스야. 느껴야 돼, 못 느껴야 돼? 한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뭘 느꼈어? 만나지 않는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공기각이 같지. 두 번째, 엇각도 같지. 세 번째, 높이가 일정하지. 그러니까 높이라는 건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키야, 키. 수현이 너 키 잴 때 어떻게 재? 똑바로 서서 90도가 되게 키를 재지. 이렇게 안 재잖아. 뭔 말이야? 여기 지면하고 수직이 되게끔, 그럼 여기 아까 같을 테니까 이거 수직 관계라고. 이게 바로 높이야. 이해됐어요? 네 번째가 닮음 의심. 이 네 가지 정도는 그냥 머릿속에 확 나와야 돼. 평행선 하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높이가 일정하다. 그건 봐봐. 어떤 삼각형이 있거든? 여기가 이렇게 AB라는 길이가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 근데 높이가 일정하다고 지금. 근데 밑변의 길이는 A야.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뭐야? 아, 똑같지. 밑변과 높이가 같은데. 그럼 뭘 찾아야 되는 거야? 얘 밑변의 길이는 결정이 된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기억을 하나? 루트 한쪽에서 한쪽 뺀 거의 제곱. 한쪽에서 한쪽 뺀 거의 제곱. 기억나지? 그죠.
2루트 5야. 밑변의 길이는 여기 2루트 5라고 결정이 된 거야.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된대. 최소가 되네. 넓이가 최소가 되는데 그럼 높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높이가 최소돼야지. 밑변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럼 높이가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하고 평행선을 그어야지. 평행선. 맞아? 그때 이거 쫙 평행선을 그어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데 이 직선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길이를 빼면 되잖아. 그게 이 거리의 최소가 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높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이 넓이가 최소인 거지. 그러면 얼마든지 최대 넓이를 구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지. 최대는 언제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높이야. 최소 높이만 찾아내면 되는데 최소 높이는 뭐라고 그랬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에 반지름을 빼는 게 최소라고 그랬지? 자, 최소 거리. 다른 말로 높인 거지. 뭐야? 0,0에서 직선까지 거리. 거기서 뭐를? 반지름을 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 그런데 여기 직선이 없는데요? 얘들아, 점과 점을 이은 게 뭐야? 있잖아. 두 점이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은 무조건 나오게 되는 거라고. 왜? 0,8과 2,4를 통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찾아낼 수 있다고. 기울기가 뭐지? 이렇게 써주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인 거예요. 자, 한쪽 방향, 같은 방향에서 빼주는 거예요. 2에서 0을 뺐다면 x 증가량은 2야. 그럼 4에서 8을 빼야 되니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즉 기울기는 마이너스인 거야.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x 값이 0이잖아. y 대표는 8이라는 얘기지. 그러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왔고, 결국 0,0에서 직선 일반형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표준형이라고 그래. 2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 여기 이 거리가 D가 되는 거야. 그럼 루트 5분의 제곱 했으니까 절대값은 빡빡 마이너스 8. 그럼 여기 뭐야? 루트 5분의 8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유리화해야 되잖아. 5분의 8 루트 5가 되는 건데 여기서 뭘 빼야 된다고? 반지름. 반지름이 2를 빼주면 얘가 최소 높이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뭐 얘가 답이 되는 게 아니야.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럼 밑변의 길이는 뭐였니? 2 루트 5가 나왔고 거기에 2분의 1 해야지 삼각형인 거니까 거기에다가 5분의 8 루트 5 마이너스 2까지 곱해줘야지 넓이의 최소값이 되겠지. 그 약분 처리하면 되고 분배법칙에 가면 8 마이너스 요거 곱하면 루트 5가 5가 되고 약분되니까 8 얘랑 하니까 2 루트 5 됐습니까? 따라서 넓이는 8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되는 거야. 페이지를 보고 넘어가서요. 적극평면 위에 마이너스 2,0에서 1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의 근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가는 것이다.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쫙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위의 점, G라는 점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지? 해. 대입하면 참이 돼줘야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줘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점이 있어. 여기 직선이 있어. 거리는 뭐라고요? 루트 a제곱 b제곱. 자 봐봐, 막 쓰잖아. 막 벌써 수업 시간에 이 공식을 나 몇 번 썼어? 한 네다섯 번 썼어. 그 짓을 지금 10년을 넘게 하고 있다고. 복습을 몇 번 했을 것 같아? 한 5만 번 했을걸? 까먹겠냐 내가 이거를? 치매 걸리지 않는 이상 까먹지 않겠지. 그러면 너네들이 나만큼 하려면 몇 번 정도 하면 될까? 그렇죠, 5만 번을 하면 안 되지. 당장 2년 후는 대학 시험을 봐야 되는데 10년 동안 공부하고 대학 간다고? 딱 한 달만 하면 나보다 잘해. 내 나이가 몇 살 차는 거야? 그냥 참 느낌. 마음이 어떠니까? 내가 썩어간다. 너네는 내가 활성화되는 애들이야. 공부 조금만 하고 나보다 훨씬 잘해. 그러니까 공부를 하세요. 하면 돼요. 안 했으니까 못한 거야. 그거는 진실이야. 진리. 내가 수학 성적이 낮은 건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야. 하면 되는 거야. 세 번째는 세 번째 뭘 얘기해야 되지? 문제가 뭘까? 각을 이등분해야 되잖아. 어떤 두 직선이 있거든? 한번 상식적으로 물어볼게. 상식. 각을 이등분해. 이 각을 이등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근데 이 각하고 이 각은 어떤 각이야? 맞? 꼭지각. 같지? 그럼 얘도 각을 이등분한 게 연결되겠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근데 각이 이 각만인가? 이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 x. 그럼 여기도 x 되는 거지. 그럼 두 직선이 있는데 각을 이등분하는 선은 몇 개 나와? 무조건 두 개야. 하나, 두 개라고. 그러니까 모두 구하라는 거야. 아니 하나밖에 없었으면은 구하시면 나왔겠지. 모두 구하라잖아.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게다가 자 여기 물어볼게. 이 직선, 하얀 직선 보여? 하얀 직선 안 보여? 보여?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각을 무슨 각이라고 그래? 평각 180도. 동그라미가 두 개 있고 x가 두 개 있어. 맞아요? 더하면 몇이야? 180. 그럼 동그라미 하나하고 x 하나하고의 합은 몇이야? 90도지. 그럼 결국은 자 봐봐. 얘 직선의 관계는 몇 도인지 모르겠지만 각을 2등분하면 무조건 90도야. 요거와 요거에 2등분선 두 개를 넣었더니 이 각의 크기는 동그라미 하나, x 하나잖아. 무조건 90이야. 무조건 90. 근데 만나는 점은 어때? 똑같네. 그럼 수직하면 또 뭐가 떠올라? 이걸 기억 못하면 이제 직선의 반응식 잘못 배운 거야. 기울기 곱한 게 그렇지 마이너스 1. 이게 떠오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원을 그려보자고. 우리는 지금 시험 보는 단계가 아니라 문제를 파악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림을 연습 많이 하세요. 그 중심이 뭡니까? 2,1 2,1 여기가 중심이에요. 반지름은 몇이야?
여기요. 여기가 반증.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만큼 내와 반증. 그리고 2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정확히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아이씨, 맞지가 않잖아. 어쨌든 이런 원이 그려질 거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이유는 마이너스 2,0은 어디 있을까? 요쯤에 있겠지. 먼 위에 있지 않잖아. 그거를 그리지 않고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바로 얘를 애초에 여기다 대입해보는 거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사이즈 이미 얘보다 크잖아. 이해됐어요? 원의 점은 아니야. 그리고 그러면 선생님 원의 점이 아니라면 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이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얘를 대입하는 순간 이쪽의 값이 16, 4보다 훨씬 크잖아. 근데 이 4라는 애가 결정짓는 게 뭐지? 반지름의 크기를 결정하는 건데 얘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원밖에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곰! 여기 봐봐. 여기 2,0이겠지 얘는. 2,0이 되고 이 0 될 거거든. 1 되잖아. 반지름의 크기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점인 거야. 이런 것도 파악을 해주는 게 좋아. 어찌됐든 이 점을 지나는데 이 점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이라고 그랬지? 접선이 뭐라고요? 원과 한 점을 지나는 선이야.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근데 이 선을 얘가 또 2등분 한다는 거야. 또 2등분. 그 2등분 하는데 봐봐.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부터 배웠어. 원이 있고 원밖에 점이 있고 이 길이를 무슨 선이라고 그러지? 접선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원의 중심하고 접점하고는 항상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 수직 관계라고 했거든? 여기도 수직 관계가 되는 거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뚝딱 잘라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RHX는 합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길이는 항상 같은 거고 합동이니까 맞아요? 그럼 합동이 되는 순간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각이 2등분 됐지. 맞습니까? 이런 걸 인식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기하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된다면 두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이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이미 지나는 점을 다 알고 있어. 마이너스 2,0가 중심의 좌표 2,1을 지나고 있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직선의 방정식 하나 구할 수 있잖아. 이해됐니? 자, 기울기 몇이야? 4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얘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지나는 점. 그러니까 y 이거 좀 하지 말고 지나는 점 어떻게 했냐면 y 마이너스 2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2 기억나? 기억나야 돼? 이렇게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정리하면 답이 되는 건데 잘 봐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직선의 방정식 하나만 구하거든요. 하나 더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있어? 여기는 뭐야? 얘하고 무슨 관계가 돼야 된다고? 수직이다. 근데 얘는 기울기가 몇이라고? 그럼 얘는 기울기가 몇이야? 그렇지. 그런데 얘가 어디에 지나? 얘를 지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 되지. y 마이너스 0은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플러스 2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그럼 얘 정리하고 얘 정리하면 두 직선의 방법이 다 나온 거지. 알겠어요? 이렇게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연습하셔야 돼요. 안 하면 뒤집는. 그리고 참고로 방학 동안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희들 따로 테스트를 안 붙어요.
근데 월요일이나 원장님은 테스트를 보실 거야. 못 보면 제가 어떻게 돼? 난 이거 아직 테스트 안 봤잖아. 원장님은 테스트 했어? 안 했어? 어떻게 돼? 너 못 봤을 거 아니야. 어때? 어휴 잘했어 해? 이거 어떻게 하셔? 어? 때려? 뭐라고 했어? 나 못 들었어. 뭐라고? 어? 손으로 찌른다고? 소영아 큰일 났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안 그러시겠지. 한 일주일은 봐주겠지. 자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이어서 진행할게요.